사회복지 자격증을 많이 따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다 자녀들을 그냥 나 공부하러 가야 돼. 그리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보물을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알고 적고 메모해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겪어되는 순서부터 내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없어요. 아무 지금 문서가. 근데 현장에 있었던 것을 실수하지 않도록 또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일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가 있고 지금 여기서 실습받은 분만 해도 지금 5분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한 분 또 부임한 거 인사했잖아요 제가. 자,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기관에 가야 되는데 기관에 가다 보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제일 염두에 두는 것이 뭐냐면은 아이들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 아이들을 앞에 인사를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가서 2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야 내가 가시방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오히려 그 기관에 있던 아이들은 도망가요. 에이? 선생님이 다가가려고 하면 저들은 도망가.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선생님 처음 오셨는데 이분 어떤가 그러면서 때로는 가깝고도 먼 거리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테스트도 하려고 그러고 이 선생님 뭐 그러다 중간에 이제 좀 띠라 놈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선생님 어디 나왔어요? 지는 대학도 못 가려면서 그냥 되게 또 막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무조건 뭐라 그래요? 나 서울대 나왔다 그래요. 서울에서 대학 나왔다 그래요. 인서울.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나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라도 던진다라는 것은 나 선생님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런 뜻이. 침묵하고 있는 아이들에 비하면 오히려 저 아이는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자르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더 가까이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나도 너 학교 다닐 때 너처럼 많이 놀았어. 낮아지는 모습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군기를 잡아버려요. 처음에 들어가면. 또 그 기관들이 잘못된 게 이 선생님 처음 들어왔어. 그러면 군기반장을 시키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몸 안 먹히지 않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악역을 하게 한다 그 말이지. 그럼 이 선생님은 그냥 열성으로 그냥 악역하는데 딴 사람은 그냥 안 하는데 나만 악역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이 악역이 잘못되면 뭐로 되죠? 폭력이 돼요. 그러면 아동폭력으로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의 갈 길을 또 중단하게 되는 역할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컨트롤도 잘 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기관 가서 잘 하는 걸.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면 이름을 알게 하고 여러분 전번에 우리 나의 인생 곡선 다 하셨죠? 네. 우리 선생님 처음 오신 분 안 하셨고 그러듯이 내가 배운 나의 인생 곡선을 하는 거예요. 거창하잖아요. 인생 곡선 하니까. 네. 자, 이것을 우리 전체 아동들을 모여놓고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왔어. 그러면서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제 이걸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가 먼저 선생님이 오픈을 해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사가 됐는가, 이거를 이제 아이들을 앉혀놓고 소개를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의 사회복지사 우리 기관에 있는 동안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중에 내가 인권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누구란 말을 안 하지만 이 아이가
목사님이 되겠다고 한 아이가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그래서 내가 한번 조용히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되려면 새벽 기도도 잘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새벽에도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놀매들은 좋은데 이런 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도 이제는 달라야 돼. 이제 그런 말로 했는데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도 나도 누구 선생님처럼, 나도 누구 복지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그룹홈 아이들 지금 과가 2개, 3개, 그 외에는 지금 처음에는 뭐 뷰티학과 가는 애들도 있고 사회복지학과, 실용음악학과 있는데, 대부분 우리 그룹홈 아이들은 8, 90%가 다 무슨 과를 가요? 네? 사회복지과를 가요. 그 사회복지과가 뭔지를 잘 모르면서도 가더라고. 왜 갈까요? 네? 우리 선생님 사회복지사로 여기서 잘하고 있잖아. 우리한테 잘해주고 있잖아. 그게 놀모대. 네. 사회복지학과가 무슨 과인지도 잘 모르면서 가. 다른 데 가라고 해도 안 가려고. 네. 그러니까 신학과가 뭔지도 모르잖아. 저들이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데 신학과를 가야 되는데, 신학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여기 같이 있던 아이들은 20년의 나의 삶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 롤 모델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딱 기관에 가면 나의 인생 곡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30명, 40명 그냥 1시간에 다 듣기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빨리 해도 10분은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사람, 4사람 자원에서 나와서 너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곡선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뭐 고3 같으면 18, 19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인생 곡선을 그리게 하고, 이것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오픈할 수 있어요. 너 어떻게 여기 오게 돼서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선생님이 그 말을 하면 이 아이는 그런 질문을 한 번 받았을까요? 수없이 받았을까요? 수없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궁금한 점은 이 아이의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우리 실습생 원 선생님마다. 네? 근데 이 아이는 죽도록 싫은 거야. 그 말을 계속해서 또 반복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고 내가 비디오로 찍어 놓을 수도 없고. 네? 네. 그런 아픔을 여러분들이, 우리 실습생들이 이해를 해야 돼. 왜 저렇게 왔는데 무뚝뚝하지 아이들이. 네. 우리 선생님들은 그거를 제일 알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은 제일 말하기 싫은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깊이 하려고 그러고 가까이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서로 열리면 하지 말아게도 혼자 1시간도 얘기한다, 그 말이지. 예.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누구가 대표로 나가서 한 것도 아니고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해놓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가 중요하다. 이름 석자만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죠. 예. 여러분이 지금 며칠 됐는데 이 실습 슈퍼바이저를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죠? 예. 나를 어떻게 알아요? 예. 모른다 이거지. 예. 그런데 나의 인생 곡선을 하다 보면 10분, 20분이지만 그래도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한 달, 2달 가깝게 느껴져요. 아이들이. 2, 3일밖에 안 봤죠. 아셨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를 모르다가 반강제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이 기관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알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또 직장을 딴 데로 바뀌든지 또 그만둔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되더라, 그 말이지. 너무 아쉽죠. 예. 이제 뭔가 이 아이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기다려주질 않는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가자마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나의 인생 곡선을 통해서 오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셨죠? 예.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 내가 기관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돌파를 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나에 대한 것을 인식해주고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우리 이제 기관에 가면 그냥 무수히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응? 1시간 간격으로 막 오잖아요. 예, 전화예요, 전화. 전화 받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기관에 딱 전화를 해보면 대표자가 받든 누가 받든 받잖아요. 네. 오늘 이후로도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 전화 받는 목소리를 나는 보면 그 기관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이제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일병 때부터 들어가서 1등병부터 들어가서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탁 일부러 쳐요. 탁 쳐. 네! 누구 일병 누구? 탁 이게 나. 이게 안 나왔다 그러면 조인트 까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자동. 그죠? 예. 그러네. 요즘은 제가 이렇게 안경 쓰고 생명이라 그랬지. 제가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1학년 때 그 군목 시험을 보고 장교 시험이에요. 지금 저기 대학 같으면 ROTC 있죠. 근데 이 군목 시험을 합격하면 좋은 것이 목사 안수를 빨리 줘요. 왜냐하면 군대 들어가서 그 목회 일을 해야 되니까. 예. 대부분 장가를 안 가면 목사 안수 주는 거 꺼려해요. 안 줘요, 잘. 근데 19살이 들어가면 21살, 22살에 예, 목사 안수를 주고 군대 간다 그러면 이제 예, 소위로 입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군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사병으로 가서 이제 군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군대 안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해나가는데 처음에 그 길을 가려고 시험을 봤어요. 예. 근데 훈련까지 6주 과정을 했는데 나중에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이 장교 시험 같은 거는 이게 생명, 세계학, 막 신체 검사가 또 까다로워. 예. 근데 6주간 훈련 받다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예. 예. 그 훈련 갔다가. 사실은 우리의 어떠한 이러한 과정들이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또 커트할 수도 있고. 예. 예.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리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2009년도에서 저도 땄어요. 1999년부터 복지 일은 했어. 저 서울 종로에서부터. 예. 아이들 가서 자원봉사, 영어 자원봉사도 했고 혜택을 하면서 아이들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면서도 했고. 근데 그때도 사회복지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오로지 그냥 아이들과 목회하고 이러다가 여기 2000년도에 와서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린 게 쉽게 말하면 복지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못했죠. 그러다가 그냥 누가 복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성교원을 열었고 아이들이 오전부터 커리큘럼을 해야 되니까 영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시험에서 영어 공부방을 했고 이걸 한 5년 정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복지 지역아동센터 한번 해보래. 그게 뭔데요? 예, 그때 이렇게 뭐죠? 설명회에 갔다가 나는 어디 가서 뭐 결정하는 것은 빨라. 예, 그날 딱 설명회 들었는데 그 다음날 그냥 곧바로 예, 해야 되겠다 하고 소리를 넣은 것이 우리가 2005년도 이제 지역아동센터 1호가 된 거야. 남양주에서. 그러니까 남양주 자체가 지역아동센터 없었어. 2005년도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시기에 그때 7, 8 뭐 군대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그러니까 남양주가 얼마나 넓어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그래도 한 70여 개가 생긴 거죠. 그 뒤로. 예. 내 뒤로 70군데가.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결단을 했으니까 됐지. 그때도 그냥 한 설명에 뭐 저런 것도 있나 보다라고 그냥 지나쳤으면
복지는 안 했을지도 몰라요. 예.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한 사람이 컨설팅을 하고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 인생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연히 지금 실습 이렇게 뭐 한 120시간 때우면 뭐 된다. 이렇게라고 왔지만 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여러분 왔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피상적으로 아는 복지 그러면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를 못해요. 또 특히 뭐 복지는 그런가 하더라고 사회에서 자꾸 뉴스는 안티 뉴스를 내보내거든. 그죠? 뭐 복지시설 뭐 잘못 운영한다, 뭐 한다, 뭐 학대한다, 뭐 한다. 이런 거 들으면 저 싸가지 없는 놈들이 이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그 속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본질을 모르고 그냥 뉴스만 보고 우리는 판단해버리고 아예 그쪽은 접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마이너스냐 그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를 해보지만 그것은 1, 2%, 98%는 그러나 현장에서 정말 땀 흘리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최저급여 받으면서 20년, 30년 이렇게 근무를 해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뭐 복지하면은 최저급여 그러지만 나 2005년도 할 때는 급여가 어딨어. 총 한 달 금액이 60만 원 줬다. 정부에 다 있어요. 1억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잡으로서의 사회복지가 아니에요. 즉,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우리에게 아동복지 혜택을 줄 때는 월 60만 원 줄 때는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이게 국가의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간식비도 부족해요. 30명에 한 달. 그죠? 예. 그러면 무슨 의미로 이거를 처음 줬겠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처럼 그냥 성교원에 정부에서 지원 안 해줘도 무료 공부방도 하고 뭐 이러는데 우리의 입장은 달랐어요. 오, 뭐 안 줘도 하는데 뭐 간식비도 주네? 네. 그러고 시작한 거야. 그리고 복지가 뭔지를 몰랐어. 근데 제가 2005년도에 시작했지만 복지사 자격증 언제 땄냐? 2009년도에. 4년, 5년 지난 다음에. 이게 제도적으로 보고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운영자들 다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따야 되는가 보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늦게 이제 다시 학교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 들어가서 편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들어가서 공부해 보니까 그러네. 알고 해야 되겠네, 이거. 그냥 무조건 아이들을 돕는다는 게 이게 아니구나.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고, 2016년도에 이거 학부도 안 되겠네. 석사를 해야 되겠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네. 법인론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안 따도 되는데 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대학원을 가서 석사과정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게 하는 말이 아닌 거지. 집에 오면 막 밤 12시 쓰러져 자기 바빠. 그래도 가서 들어보면 이거구나. 한 가지의 어떠한 것을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소통이 되니까 그 맛에 또 일주일 기다렸다가 또 학교를 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4-5명이 이렇게 같이 5명씩 석사과정을 같이 다녔는데 내가 거의 2년 동안을 운전수했고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딱 가려면 뺑 돌아서 빨리빨리 와 해가지고 한 차 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1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2시간씩을 차 안에서 엄청난 얘기를 나눈다 그 말이지. 또 같은 동역자끼리, 복지사들끼리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고 또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좀 우리가 바꿔갈 수 있을까. 이런 현실의 고민. 학교 와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여져 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운영자의 정책이 되고 운영자의 리더십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에 가면 첫 번째 이제 전화들을 많이 받는데 그렇게 군인처럼 관등성명 누구누구누구 이름 일명 누구누구 이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전화를 기관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80% 이상이 여보세요 그냥 그러고 시작돼요. 그러면 저쪽에서 뭔가를 지금 받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위에 시혈장을 바꿔달라든지 생활복지를 바꿔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전화를 하는데 아무 말을 안 하면 음색으로 이렇게 짐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의 얘기를 하게 돼.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딱 전화를 했는데 네 생활복지사 김말자입니다. 딱 그러면 생활복지사 시혈장님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자, 첫 마디가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죠. 자원봉사가 받는지 도대체 웬 손님이 대신 받는지 뭣도 모르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옆에서 지금 다퉜어, 싸웠어, 화가 났어, 울기까지 했어. 그래도 전화가 딱 오면 탁 바꿔야 돼. 태도로. 톤으로 다시 올라와야 돼. 톤 무슨 톤? 솔톤. 솔톤. 배웠죠? 도레미파솔. 내가 울먹 꺼내면서도 네 평강지하선은 다 누굽니다. 딱 이렇게 솔로 올라가요. 솔로. 아셨죠? 왜 이게 좀 중요하냐? 다른 사람이 전화했을 때 이 기관의 생기를 느낄 수 있어요. 여보세요. 다 주고 간 소리 하면 정말 말하기 싫어. 아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한마디가 전화 한마디가 이 기관을 살리기도 하고 생기를 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기관을 세워놨는데 쉽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기관을 죽쓰게 한다는 소리는 거기서 오래 근무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소리를 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예를 들면 개척 때부터 열심히 우리 선생님이 일을 하고 있어. 지금 7년, 8년, 9년.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15년 이렇게 근무하다가 누군가 내가 이걸 뚫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 기간을. 그러면 누군가의 위임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자식이라고 다 위험인 거 아니에요. 요즘 내가 이렇게 같이 살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기관을 살릴 사람을 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무엇을 보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설사 우리 선생님이 위임을 받았어. 워낙 갑자기 한 10년 근무하다가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10년 동안 그냥 급여 받고 대충대충 그냥 이제 이렇게 해왔다 합시다. 근데 10년째 내가 운영을 해볼 수 있겠냐고 줬어. 그럼 우리 선생님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아이고 이거 내 것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좀 열심히 더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니거든. 내일부터 나한테 넘겨준다는데 이제 열심히 해야지. 늦는다 그 말이에요. 늦는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딱 내가 취업하는 순간 여러분 절대 손해볼 거 아니야. 나한테 안 넘겨주더라도. 무슨 소리냐? 취업을 딱 하고 그 기간 하루 딱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시오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시오다. 시오. 사장. CEO. 이제 소통이 됐나요? 아무 소리 안 하길래 왜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나? 나는 CEO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10년, 15년 근무하다가 따로 기관을 운영해서 차려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게 한 10%, 20%도 안 돼요. 대부분 취업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실습하고 벌써 노인요양원 인수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그 운영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좀 두렵기도 해. 어떨 때는 저거 아닌데 하루도 근무 안 해보고 곧바로 들어간다는 게 참 위험스럽기도 하는데
근데 실습 때 내가 이런 좀 심각한 말을 잘 해줘서 그래도 이렇게 현상은 좀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CEO라는 그런 입장으로 딱 취업을 하면 내가 운영자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스케줄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여기 평강요양원도 있지만 요즘 코로나라고 더 그러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저는 이렇게 예배만 인도해 주는 일만 해요. 예? 그럼 일주일에 많아야 1시간 들어가요. 30일 동안에. 근데 이번에는 연속 3주 못 들어가 가지고 정말 내가 대표지만 평강요양원에 하루도 못 갔어. 시간이 없어. 갈 시간도 없고 또 들어가면 이거 쓰고 갑자기 안 오던 사람 왔다 그런 식이 되면 전염되기 쉽고 이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내가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거지. 내가 안 가도 우리 시설장님이 잘 운영을 하니까 한 달 동안 내가 한 번도 주인이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오는데 이게 도대체 둘 중에 하나죠. 아주 잘 운영하든지 아주 잘 방치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든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예. 그러려면 여러분 무조건 교육으로 나 없을 때도 잘 근무하세요. 그런다고 잘 근무가 돼요? 아니지. 예. 그래서 품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품성. 그래서 내가 우리 실수생들 꼭 생각할 때 같이 주말반들은 품성 교육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배도 같이 드리고 아이들과 같이 기관에서 원 아이들 그대로 드리고 밥 먹고 소통하고 또 교육하고. 예. 저 그룹홈 가서 막 청소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품성. 품성. 예. 그래야 어디 가든지 그것이 이제 기초가 이렇게 딱 탄탄하게 되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전화받기도 잘해야 되고 품성이 잘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전화할 때 내가 그냥 대충 해왔다면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톤을 올린다. 예. 여러분 집에서도 누가 이렇게 전화가 갑자기 오면 막 울면서도 이 티 안 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마인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기관에서도. 예. 자, 두 번째 또 잘해야 될 게 있는데 뭘까요? 세 번째 전화 잘 받아야 돼. 그리고 청소에 청소. 우리 청소를 안 하고 지금 실습에서 뭐라 그래요? 환경 정리. 이게 왜 필요하냐? 잘 보세요. 대부분 기관에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다 보면 취업하신 분들은 청소를 안 하게 되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자, 우리 여기 평강 같은 데 보면 공익선생님이 2분이나 있어. 네? 이분들 바로 나오면 환경정리부터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하고 싶어도 차지가 오지도 않아. 네? 네. 끝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아동복지시설은 아이들부터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는 자기들 책상 다 청소해요. 맞죠? 급식도 배분해요. 아이들이 가보면, 학교 가보면. 근데 복지시설 와보면 아무것도 안 해. 청소는 두 번째고 뭐 급식은 더 안 하죠. 네. 선생님들이 다 해주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앉은 자리라도 아이들이 깨끗하게 하게끔 우리는 똑같이 훈련시켜야 돼. 에이? 무조건 저 사회복무요원 선생님 시키고 뭐 생활복지 선생님 청소시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잘 어질지 않도록 그 교육이 먼저 되어지면서 내가 먹는 식기 정도는 잘 깨끗하게, 그리고 내가 먹는 거는 정말 남기지 않게, 다른 사람이 손이 몇 번 가지지 않도록 그 훈련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게 다 품성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거 내 거 아니니까 그냥 막 공짜니까 막 그냥 욕심껏 퍼가지고 다 버리고 막 이런 거. 선생님들이 이런 관리가 안 되면, 급식 지도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야 돼.
악여가라니까 막 아이들 막 억지로 먹으라 막 이런 소리가 아니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20여 년 동안 해보니까 여러분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무줄이 안 보여요. 취업할 때는. 운영자는 보여요. 네. 그래서 내가 주기적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큰 빗자루로 내가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봤죠? 그리고 평일반은 몇 번 지금 목격했는데 내가 물 청소해요. 한 번씩 쫙 계단 청소. 퐁퐁 몇 번 따뜻해서 쫙 한단 말이에요. 올해도 안 해요. 10분이면 끝나요. 요령이 있으니까. 다 놀래더라고. 오우, 물 청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사람들이. 목사님이 혼자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들어야 되는데 이거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렇지 않죠? 우리 퐁퐁이라든지 이런 거 몇 방울 딱 떨어뜨린 다음에 쫙 쏘여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해가지고 깔끔히 청소해요. 코로나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먼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가 깨끗이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에 꼭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해요. 그리고 전체 환기시키고 물 청소를 한다 그 말이죠. 그 2층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이라고 처음에 잘 청소를 안 해. 그 사람들은 휴지도 안 버렸어. 내가 아예 거기서 다 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은 거기 2층 사용 안 한다고 청소도 안 해. 훔쳐만 하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이 오면 그 2층이 우리 하버드에서는 사용 안 한 곳이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거기가 거울이야. 제일 중요한 거울. 타켓트. 사람이 제일 급하면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거기, 화장실. 근데 청소 안 할 때 보면 막지가 나고 막 이러면 벌써 아무리 3층 잘해놓고 아무리 다 깨끗이 청소 잘해도 꽝인 거야. 이미지가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야. 어떻게 이런 데서 실수를 해요? 어떻게 이런 데서 애들이 하지? 벌써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거기에서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딴 사람들은. 그래서 그만큼 이 환경정리가 중요하고, 이 운영자는 이렇게 이제 불을 켜놨잖아요. 그냥 가버려. 종사자들 대부분 하루 종일 에어컨이 켜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난방기가 돌아갈 때도 있고 관심 없어.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한 분 여기서 오래 계시다가 이제 독립해서 나가는 우리 시설장님 하는 말이야. 하루는 갔더니 막 싱크대부터 막 닦고 있어. 여기 있을 때, 시설장이었을 때는 시간도 없어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있고 생활복지사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시설장이 청소하고 있겠어요? 시간도 할애도 안 돼요. 그런데 바뀌었죠, 환경이. 똑같이 시설장인데 이제 운영자 시설장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가 보이는 것이 여기 기관에 있을 때 똑같은 싱크대로 보여요? 아니면은 내 싱크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청소를 하고. 날짜로서 여기서는 퇴근 시간 7시다 그러면 6시 58분부터 마음이 움직여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청소 환경 정리가 쉬운 것 같지만 우리 그룹홈 아이들은 여러분 가서 청소는 아무나 시킨다고 그러지만 ADHD 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한 곳에 집중 못하고 막 산만한 아이들. 집에서 제일 쉬운 게 선생님들은 청소하라, 네 방 청소해 그러는데 청소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정신이 산만한 아이들은 청소를 못해요. 청소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정돈하고 이런 것은 아이들이 집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청소하라고 시키면 더 어지러 놓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말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못 시켜.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다시 해야 되니까. 설거지 시켜놨는데 내가 다시 해야 돼.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단 말이에요. 우리 실장들은 그 기간 딱 가가지고 아이들 하는 거 보세요. 또
서랍 하나 딱 열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서랍장을 사면 몇 칸을 사야 될까요? 네? 7칸. 어떻게 알았어요? 7명이니까. 그렇지. 네. 8칸짜리도 안 되고 6칸짜리도 안 돼. 7칸짜리를 사야 돼. 거기에다 다 자기 이름을 붙여야 돼. 네. 그러니까 팬티며 양말이며 그걸 다 자기 걸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3만 원 넣으면 지 이름 써서 거기다 붙여줘도 거기다 안 넣어. 네. 그러니 얼마나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자기 한 서랍장만 정리를 해줘도 선생님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저는 혼자지만 선생님은 7칸이잖아요. 네. 그걸 다 뒤죽박죽 된 거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다 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팬티 색깔까지. 보육원하고 그룹홈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보육원은 40명, 100명 이런 단위로 있잖아요. 내가 궁금했어요. 한번 내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보육사한테. 거기 팬티 같은 거 어떻게 빨래해가지고 어떻게 줘요? 탁탁탁탁 나오나요? 한 번에 보면. 40명, 난 도대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네. 거기 어떻게 할까요? 팬티에다가 매직 같은 걸로 넘버를 붙여, 넘버.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네. 아니, 써놓은 거야. 안 보이니까 이뻐도. 안 바뀌게 하기 위해서. 네. 빨래통에 40명 넣었는데 당연히 섞이죠. 어떻게 나중에 이거를. 그러니까 다 지워지지 않는 매직으로 표시를 해야 돼. 그 정도 된 데는 제대로 된 데예요. 만약에 그거 안 하고 그냥 빨래해서 아무거나 입어. 이런 식이 되면 어떤 식이 되겠어요? 이거 하나, 체크 하나가 그렇게 위생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드물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지껏. 네. 이런 걸 보면 우리 그룹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관리를. 그러니까 가서 들어가보면 뭐 할 게 없어. 근데 뭐 해야지 생각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꼭 집안일이 그러듯이 우리가 하다 보면 티가 안 나잖아요. 남편들이 아이 집에서 뭐 하고 있길래 이런 것도 안 해서 그러지만 금방 가잖아요. 아이들 가사 안 해본 남편은 한 3일 시켜봐야 돼. 의무적으로. 에이? 그럼 3일만 해보라고 하면 아이씨 나가서 나 돈 벌지 못하겠다. 그런 분이 정상이에요. 나 이거 천직인데. 그러면 바꿔. 돈 버는 거 바꾸라고. 진짜 그래요. 그리고 우리 남편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남자 선생님 있으니까 너무 깔끔히 떨지 마. 엄청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서 알았는데 우리 밥을 먹으면 바로 설거지 해야 된다. 10분 내에. OX. 네? 이거 가르쳐주면 또 오늘 이거 핑계 삼아가지고 이제 설거지 싸놓고 안 하면 안 되는데. X. 어떻게 알았어요? 분류해 보니까? 아니에요. 이건 의학적인 이야기예요. 저도 나중에서 알았어요. 지금 최근에 1년도 안 됐어. 식도염이 그래서 생긴대요. 밥을 바로 먹고 설거지를 앞에 써서 하면 안 된대. 이게 먹었던 게 자꾸 넘어오는 거 있잖아요. 쓴물 같은 게 넘어오잖아요. 네. 한 30분 후에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네. 지금 사실 이렇게 밥 먹고 바로 강의하는 것도 안 좋아요. 노래도 안 되고. 네. 그래서 그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지런한 주부들이 이게 많다라는 거죠. 네. 그냥 먹으면 그냥 빨리 해치우고 연속극을 봐야지 싸놓고 이게 찝찝하잖아요. 우리나라 주부들이. 네. 근데 후자가 건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밥 먹으면 차 한 잔 마시면 20분 가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부부도 남편이 그런 것을 못 보고 깔끔 떨면 평생 고생이고 질병을 안게 되는 거죠. 매일 해야 되는 일인데. 네. 그러니까 30분을 반드시 넘겨서. 그래서 설거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네. 요즘 얼마나 좋아요.
식기 세척기에 또 싱크대에 달린 거 있죠? 8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나도 한번 해주려고 알아봤더니 음식물 찌꺼기 제거기 넣으면 뭐 그냥 가루로 나온대 다. 근데 뭔가 좀 이게 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못 샀어요, 여지껏. 진짜 갈아준다고 이게 진짜 손 안 대게 되나 했는데 요즘 분갈이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정말로. 근데 그것을 달아준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요. 지금 다 없으시죠, 여기는. 하세요. 이 찌꺼기 버린 거 하나 해방감이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나도 오면 나도 어쨌든 창피하더라고. 19층이었는데 우리 새 아파트 여기에 있는 19층이 있는데 모처럼 급히 나왔는데 또 비누가 터졌어. 또 뭐가 좀 흘러.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 얼마나 냄새가 나요. 또 이거 그 도둑 심보 같아가지고 또 그렇게 해놓고는 그냥 못 가죠. 그죠? 또 누가 흘려놓고 가봐요. 그 얼마나 찝찝한 같았을까. 근데 우리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쓰리빠 끊고 저기 뭐야 추링 입고 나와서 딱 망가뜨리는데 그때 망가뜨리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퇴근할 때 비닐봉지 해가지고 나가긴 나가더라고요. 혹시 손에 묻을까봐 출근하면서 그걸 버려야 되니까. 저는 대부분 버리게 되면 밤 뭐 11시, 12시 이렇게 늦게 들어가니까 뭐 그때는 본 사람도 없고 뭐 그냥 마음 놓고 버리는데 아침에 오후에 이렇게 하고 보면 막 흘려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별로 관심을 못 뒀었어요. 그래서 하버드에 식기 세척기를 넣었는데 또 귀찮다고 사용을 안 하네. 그래서 그거 한 거예요, 렌탈로. 설거지만이라도 좀 해방시켜 볼까? 그렇게. 근데 없을 때는 굉장히 그걸 찾길래 렌탈로 탁 해서 달아놨더니 우리 선생님들부터 뭐 접시 3개, 4개 닦으려는데 이게 더 귀찮은 거예요. 1시간 걸리거든, 그게. 그러니까 많을 때는 그걸 사용하는데 적으니까 빨리 손으로 해치우고 말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부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식도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게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아량. 할 거니까 그냥 잔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지. 쉬어가면서 우리가 뭐든지 일을 해야 된다. 자, 아까 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상담. 우리 노인을 모시고 온다든지 아동을 모시고 온다든지 장애인을 모시고 온다든지 우리가 어느 기관에서 일할지 몰라.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보호자와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호자와 상담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책에 없는 것을 또 제가 얘기할 텐데, 이제는 복지 시대가 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소비자에게. 옛날에는 복지관 세워놓으면 필요하면 너희들 와,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선별복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쿠폰식으로 소비자에게 다 줘요. 뭐 치료 쿠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 복지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무조건 기관을 이용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시대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은 근무를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가 이 친구만 6개예요. 옛날에는 그냥 어이구 없던 것이 생겼네 그래서 마구잡이로 많이 들어왔어요. 요즘은 읍사무에다 신청을 해서 티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고 6개 중에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지 이 선택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부터. 그러면 A, B, C, D 쭉 해가지고 기관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린이집 어디가 좋은가 우리가 이사 오면 돌아보고 그러듯이. 그러면 여러분
아, 여기는 건물은 잘 지어졌네? 라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선생님을 딱 대하다 보니까 별로야. 근데 어느 간데는 좀 허술하긴 한데 보니까 뭔가 살만하는 세상 같아. 우리 아이를 잘 해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비후자죠. 자, 그러니까 이 건물은 새 건물이든 내 건물이든 확 갑자기 바꿀 수는 없어. 그러나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뭐냐가 중요하죠. 그럼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해야 돼? 그냥 며칠 그냥 등록 안 하고 보내봐? 그렇게 받아주지도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고 선별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한 교수님의 쓴 글을 내가 보았는데 잊어버리질 않아요. 요양원을 선별을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 교수님은 무엇라고 답을 줬나? 그 기관에 들어갔을 때 그 직원들의 표정을 봐라 그랬어요. 하나 웃음기 없고 딱딱하게 대하고 사무적으로 대한다. 거기는 우리 부모님 맡기기 좀 위험한 곳이다. 우울증을 고치러 갔다가 우울증 할 수 있다. 두 번째, 별로 건물은 안 좋은데 그 종사자들이 생기가 있고 친절하고 벌써 명랑하면 거기는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 그랬어요. 자, 뭐 좋은 뭐 간식이 잘 나온다든지 식사가 잘 나온다든지 운영자 되는 대표자가 뭐 잘한다든지 운영자야 당연히 사람 받는 거니까 쌍명하게 잘하겠죠. 더 중요한 건 밑에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밑에 있는 시설장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딱 들어가 보면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환경만 쳐다보면 대리석으로 지었냐, 무엇으로 지었냐. 내 부모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대리석이면 어떻고, 그냥 벽돌이면 어떻고, 벽지 발랐으면 어때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경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24시간 옆에서 밀착 1대1로 잘해줄 수 있겠는가. 벨만 딱 누르면 상냥한 목소리로 와서 폐하가 되는 그런 시설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예. 음식도 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왜? 식단이라는 게 있어서 식단대로 하지 내가 오늘 갑자기 뭐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나서 주는 게 아니거든. 또 시에서 나오는 그 급식비가 똑같대, 단가가. 요양원도. 예. 그런데 무엇을 얼마나 더 잘해주고 무엇을 얼마나 못 해주겠냐 그 말이지. 예. 자, 우리는 요양보호사의 표정으로 요양원을 골라라. 정답. 예? 그냥 운영자고 뭐고 잘해주면 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몸에. 예? 한 번은 우리 요양원 와가지고 채용하기는 쉬운데 그만두라는 소리를 못하겠더라. 내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어. 20년을 했지. 근데 한 분이 발생한 적이 있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80세, 90세 된 어머니,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반말을 해. 그랬어? 이랬어? 저랬어? 내가 가서 깜짝 놀랐지. 근데 희한하게도 이분이 일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예? 일은 잘하는 거야. 왜? 군대식으로 군기 잡듯이 하니까 잘해. 빨리 해, 일을. 그런데 다 상처를 입어, 같은 요양보호사도. 저게 나이는 젊어가지고 건방지게 속으로. 네. 근데 뭐가 대안이 있어야 그만두세요 그러죠. 선생님, 그럼 나는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다시 잘할 수 있게끔. 잘할 수 있. 천성이 그러면 잘 안 바뀐다니까. 그런 사람은 말로 해서 되면 진즉 됐겠죠. 다른 데서 전화해보니까 근무했던 분 물어보니까 거기서 두 손 드는 사람이더라고. 우리가 모르고 받았지. 요즘은 때 몰려서 이렇게 취업도 다녀요. 노조식으로. 알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3명, 4명씩. 예. 그러니까 힘든 거야. 예. 나는 뭐 목회자 되니까 기도밖에 안 해요. 근데 어떤 다 이유가 돼가지고 자진사표를 내더라고. 아멘 하고 자진사표 스스로
그러기까지는 얼마나 몇 개월 동안 힘들었는지 몰라. 다른 사람들이 견뎌내지를 못해,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지난 사람들한테 따다오는 거 아니에요? 예? 모르겠어. 어쩌든 저쩌든지 기분 나쁘게 절대 안 하고 나간 거죠. 예. 감사하다. 예. 그만두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벌써 나한테 하지. 되돌아온다니까. 뭔 티자고 하나라도 잡아. 예. 그래서 복지 현장이 어려운 거예요. 예. 상담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보호자의 상담, 어린아이들 상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 첫 번째 어린아이 상담. 이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효도 A를 잘 지켜야 안 지켜요? 에이? 하나 아니면 둘라니까 요즘은 더 안 지켜. A라는 걸 몰라. 예. A. A 말고 B 예. 줄 알았어요. 오케이. 예. 착하면 착 알아들으세요? 예. A를 안 지킨다 그 말이지. 예. 그러면 들어와서 받아놓고 뭐 너 부모한테 잘해 뭐 어쩐지. 여러분 태권도 학원을 보내보면 알 수 있어요. 3일만 되면 애들이 다 군기잡아 와요. 예? 예. 그 관장님이 엄청 시키거든. 예. 태권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 가면 어떻게 해라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요즘은 1시간 태권도 배운다 그러면 가르치는 건 20분이야. 40분은 논데 놀면서 그걸 가르쳐요. 네. 재밌어야 올 거 아니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얼차려주고 막 훈련시켜봐요. 누가 다닌다고 그러겠어요. 진도 그렇게 안 뺍니다. 요즘 태권도 학원도. 재밌어 가면. 간식 주지, 뭐 공부도 가르쳐주지, 뭐 태권도 학원에서 공부도 가르치나 요즘은. 네? 원종합 학원이 돼야 돼. 태권도 학원도. 그래야 롱런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엄마들은 태권도 뭐 지금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진도 나가지고 검은 띠 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아이가 가서 오늘 2, 3일 뒤에 딱 엄마한테 제대로 인사하고 딱 분위기가 잡으면 와, 그 태권도 학원 대단하네 이렇게 알아. 에? 그런데 변화가 없다 아이가. 그러면 안 되죠. 세상에 학원에서도 배우라 그 말이에요. 복지기관들이. 복지시설도 그냥 무료로 다 준다고 애들이 흐느적 하면 안 돼. 예. 처음에 이 초등학교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중고등부들은 이것도 안 돼. 예. 딱 오면 이름 물어봐요. 주로 누가 데리고 와요? 엄마가 데리고 와요? 아빠가 데리고 와요? 99.9%는 엄마가 데려오는데 아빠가 데려올 때 있어. 그때는 한부모 가정이에요. 아빠하고 같이 사는 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딱 처음에 들어올 때 바로 감지가 돼. 예. 아빠가 딸을 데리고 왔다. 이게 범상치 않는 일이다. 그 말이지. 예. 그럴 때 우리는 더 상담을 잘해야 돼. 예. 그럼 딱 앉았잖아요. 예. 우리 입소 쓸 때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 아이가 딱 들어왔어. 옆에 앉잖아요. 그럼 막 산만한 아이는 그 상담 순간에도 막 이거 손대고 저거 손대고. 선생님이, 거기 앉아. 이거 잘 써야 되니까 앉아. 그러면서 딴짓거리 못하도록 이 아이한테 동의서라든지 입학원서를 놓고 물어봐요. 아빠 이름이 뭐야? 황길덕! 그런다고. 그게 99.9야. 응? 우리 아이만 이게 버릇이 나쁜 게 아니라 대부분 홍길동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 예. 그러면 거기다 놓고 탁 꼬집어야 돼. 애들을. 아빠 이름 부르는 것부터 훈계를 잡아야 된다 그 말이지. 홍길동이 뭐야 놈아? 톤을 올려야 돼. 그럼 옆에 부모 데려갔는데 부모가 얼굴이 그냥 벌써 우르르라. 예. 창피한 감도 있고. 예? 아니, 누구나 애들 보면 대부분 그렇다니까. 근데 부모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내 아이, 내가 뽀록 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집에서 개판이라는 게 뽀록이 나는 순간이지. 예. 홍길동이 뭐야? 따라서 해봐.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해봐. 따라서 해봐. 홍자.
길자, 길자, 동자입니다. 동자입니다. 쇼크만 주면 안 돼요. 부모가 지금 창피해 코너. 어디 지금이라 찾고 싶은 심정인데 거기다 대놓고 계속 공박하면 안 되지. 빨리 다시 턴으로 돌아와야 돼. 아셨어요? 이게 상담법이에요. 공자 길자 뭐야? 따라서 해봐. 공자, 길자, 동자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울그럭부르겠던 부모가 다시 바로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야, 여기다. 잘 왔네. 속으로. 다른 건 물어보지도 않아. 공부 잘 가르쳐 물어보지도 않아. 뭐요? 본질부터 잡는구나. 안도가 부모의. 해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에 그 기회에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아이에도 이 부모에게 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물어봐요. 이 아이 뭘 잘 먹어요? 반전이 들어가야지. 계속 혼내고만 있으면 나가면서 여기 안 다녀. 기분 나빠. 부모도 안 오면 뭐 안 다니는 거지 뭐. 우리도 아숙반 없어. 돈 받고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 그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give and take. 하나 줬으면 하나 받고 또 하나 주고 받고. 아셨어요? 부모들 그렇게 설득해 나가야 돼요. 자, 뭐 이게 다 잘 먹어요. 그런 애들도 있고 우리 애는 아이고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 뭐 국수도 안 먹고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 이거를 까다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요. 식단표 할 때 국수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얘 국수 안 먹어. 그러면 얘는 굶게 되잖아. 에? 어떤 아이는 뭐 카레 안 먹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즘 애들은. 아주 진짜 까다로워. 또 생선 안 먹어. 뭐 안 먹어. 그거를 다 적으라고 첫 번째. 그러면 다 잘 먹는데요. 이런 것을 안 먹어요. 그럼 그게 키포인트야. 이 아이 앞으로 10년을 다닐지 15년을 다닐지 식단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선생님한테 교치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설에 3명이 국수 안 먹은 애들이 있고 예를 들면 뭐 돼지고기 안 먹은 애들 있고 뭐 무슨 알레르기 고등어 안 먹은 애들 별애들 다 있어요. 다 적어놔야 돼. 그래서 식단표에다가 매달 빠지지 말고 누구는 국수 안 먹음, 누구 생선 안 먹음. 그럼 식단표에 나오잖아요. 국수. 그러면 식단표일 때 국수할 때 우리 선생님 3명은 뭐 줘야 돼? 밥 줘야지. 그럼 밥 써대 따로 하기 너무 쉽지 않죠? 요즘은 근데 너무 쉬워. 햇반이 있잖아. 햇반. 3개만 사다 놓으면 되잖아.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 다 국수해 주는데 우리는 선생님이 밥 줬어. 챙겨서. 진수성찬 식단 잘해준 것보다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부모는 이거다. 그 말이죠. 야, 우리 아이 하나를 다 케어를 하는구나. 싫은 것까지 좋은 것까지. 이게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노인시설 가면 노인들은 턱 까다로워요. 아침마다 고소하게 우리 식당 조리사가 하는 말이에요. 한번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려서 누룽지를 줬는데 요즘 밥솥에 누룽지 눌러야 안 눌러요? 안 누르죠. 그런데 그 누룽지의 맛이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맨날 아침에 누룽지를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귀찮게 왜 이렇게 자꾸 줄여가지 그러면 안 되고 누룽지 남은 밥 진짜 시간만 있으면 제일 쉬운 게 누룽지 누르는 거예요. 그죠? 프라이팬에다 해가지고. 그런데 누룽지만 좋으니까 너무 또 식단이 편해요. 누룽지 먹는데 뭐 14가지 먹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원하는 대로 해주고 가장 좋아하는 걸 해준 것이 가장 좋은 식단표예요. 근데 뭐 그냥 시장에서 뭐 그런 그냥 식단표는 막 거창한데 안 먹어? 다 버려. 문제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냐 그 말이지. 그래서 물론 영양도 식단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지만 리드가 뭔가 부모들 또 어른들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가 잘 먹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빼놓지 않고 적어놔야 돼. 여러분 아이들이 들어오면
학교에서 공부 마치고도 보면 1시, 2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문 팍 차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오늘 간식 뭐예요? 네. 오늘 공부 뭐예요? 그거는 한마디도 안 해. 그죠? 어떻게 하면 오늘 안 할까? 오늘 영어 선생님 한다. 와, 좋다. 아니, 현장이 그렇다니까. 영어 선생님 안 왔는데 너무 좋대. 놀니까. 네. 근데 간식은 그렇지 않아요. 더 심한 놈은 식단표 가서 봐요. 얼마지? 네. 네, 선생님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간식이 달라졌어. 그러면 따져요. 오늘 햄버거인데? 네. 네. 그러니까 식단표에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뭘 써놔야 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네, 애들도 알아먹게. 아니, 왜 선생님이 그 식단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더 잘한다니까. 네. 그래서 맞춰가는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상담 케이스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5번째는 뭐가 있을까? 자, 입소했잖아요. 다 이제 상담을 잘 했어요.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어른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이 복지시설의 행정을 제가 구두로 다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다 행정서식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아이라든지 어른이라든지 아이들은 센터를 떠나서 멀리 체험을 갈 때가 많아요. 예? 근데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200여 길 천리길이 따라왔는데 부모님 앞에 전화로 해야 되고 병원에 바로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반드시 보호자 동의 없이는 입원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병원에 입원하는 건 승낙합니다라고 이 승낙서를 써놔야 돼. 사인을 미리 받아놔야 돼. 그 다음에 어르신들 시설들은 뭘 받아야 되느냐? 어르신들은 체험이 아니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때일까요? 갑자기 혼수 상태의 요양원에서 갑자기 이분이 갑자기 건강하다가 오늘날 갑자기 혼수 상태 막 오고 도저히 이게 시간이 몇 시간 안 되면 아마 장례식장 가야 될 상황도 닥친단 말이에요. 근데 맡기신 분들이 급박스럽게 올 수가 없어요. 대부분 보면. 뭐 미국에 계신 분도 있고요. 요양원에 부모들이. 예. 그러면 마지막 혼수 상태가 왔을 때 해야 되는 게 뭐죠? 응? 119 불러? 무조건? 119 오기 전에 해야 돼. 간호조무사나 이렇게 뭐죠? 심폐소생을 해야 되는데 심폐소생을 하다가 잘못하면 이게 다 아스러져 버려요. 갈비뼈가. 설사 살아나더라도 엄청난 문제가 생겨. 근데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했지만 법은 그렇지 않아. 니들이 우리 어머니 다 걸빗대 다 악은 내놨지 않냐. 배상해라. 이렇게 달라들어. 그럼 우리는 살리려고 했는데 갈비뼈 부러지라고 눌렀냐. 말은 통하지만 법은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요양원에서는 보면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걸 들어요. 비싸. 아동은 1년 내에 해봤자 한 20몇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양원은 한 시설당 150만 원, 200만 원씩 들어가요. 네. 만약에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갑자기 걸어가다 그냥 이 발이 뒤져가지고 그냥 발목이 부러졌다든지 이러면 다 배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종사자들은 철저히 안전보장 생명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고도 있는데도 좀 개팍한 보호자들은 그걸 가지고 이 법으로 대항한다 그러고 정말 막판에 가서 너무 힘들게 하는 보호자들이 많아. 내가 최근에 이런 소식도 들었어. 상습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환자들도 있대요. 예.
이렇게 꾸미는 거죠. 와가지고 쫄뚝쫄뚝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상담 왔는데 갑자기 그 요양원에서 팍 쓰러진 척 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여기다가 그냥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예. 이것보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참 이게 말이 안 나와. 그죠? 아니, 어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사자들은 세상에 이런 사람들까지 있다는 걸 알고 근무를 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어놓고 음성 녹음해놓고. 아셨죠? 예. 사실은 굉장한 쉬운 그런 환경들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다 이거를 우리가 접수받을 때 다 도장 찍어놔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법으로 우리가 기관에서 해야 될 거 하나도 못 해놓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벌금 때려 맞고. 예?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예. 이것을 대표자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종사자들이 잘 알아야 된다. 예. 치매 노인들 와가지고 갑자기 야, 네가 내 돈 가져갔잖아. 막 그럼 막 첫날 근무하러 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 미스 같은 경우는 이틀 근무하고 도망가 버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환자잖아.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있으면 이런 행동이 돌출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담담하게 돼. 예. 그냥 그때는 같이 놀아주는 거야. 어떻게? 꼬리말 있게 하면 돼. 예. 예를 들면 네가 내 돈 가져갔잖아. 이년아. 돈 내놔. 그러면 할머니 그래. 누가 돈을 가져갔어. 이렇게 꼬리 있기를 하란 말이야. 그대로 대봐. 그게 위로가 되는 거야. 치유가 되는 거야. 할머니 내가 찾아줄게. 그러면 1%도 다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언제 가져갔어요.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만둬야 돼. 그 사람은 종사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치매 환자들 앞에 공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더 부드럽게 능글능글하게 웃어가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치매 환자들은 2분만 넘어가 버리면 내가 이 청년에게 이 요양보호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황당하잖아요. 네. 막 어떤 남자들은 막 짓궂기도 하고 막 간호사들 막 이렇게 보호사들 막 만지기도 하고 막 당황스럽잖아요. 우리 요양원 같은 데는 드물었어요. 근데 제가 그 석사과정 할 때 뭐죠? 방문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는 거 있죠? 방문 제가 방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집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움직이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잘 치료해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남자들의 행동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정신이 말짱하면서. 네. 그러면 내가 당했는데 집에 가서 내 남편한테 말하면 어떤 일이 올까요? 와서 패 죽이고 싶겠죠. 그리고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수치감 때문에. 당장 내일 그만둬 그러지, 남편.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겪고 울면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치매 환자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하겠어요? 예? 뭐 폭력범으로 강간범으로 고소할 거예요? 예. 이런 것이 노출이 돼 있어요. 예. 내가 너무 무시무시한 말을 했나? 또 아무도 안 한다고 생겼네. 또 이런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최대 우리 이런 상황들이 정말로 진실로 펼쳐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감지를 하고 이 집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출근카드 찍듯이 하죠. 예. 그냥 대충도 안 돼. 그 집에 딱 들어가면 9시에 들어간다거나 9시에 이거 찍어. 그 다음에 그 집을 나와서 이제 재가복지 끝나고 나오면 또 찍어. 그게 찍혀진 대로 급여가 되는 거니까 시급으로. 대충 근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집은 정말 들어가기 싫겠죠. 예? 예.
그때는 대표자하고 상담을 해야 돼. 그래서 바꾸치기를 하고 강력한 여성 후보를 교체해서 보내든지 그런 사실을 알고 이제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됐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상황들이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6번째. 예. 제가 지금 생각난 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하다 보면 이제 그 기관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예, 나 혼자 이 기관을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순이 엄마, 학부모 대표, 여 밑에 약국 있는 사람도 뭐 지역사회 대표, 또 읍사무소 누구 한 분 잘 아시는 분 있는 뭐 공무원 한 사람 들어오고, 시설장 들어오고, 우리 종사자 들어오고, 그럼 한 대충 5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5명 이상이면 돼요. 그러면 5명부터 된다는 소리요.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저거야. 아니, 능력 있고 많으면 좋을 수 있죠, 오히려. 근데 서류가 힘들어져. 이 운영위원이 15명 구성해놨는데 운영위원회 오세요. 그럼 한 3명, 4명 오면 퍼센트가 10%, 20%도 안 되죠. 근데 5명 딱 한 사람, 정말 소통이 잘 된 사람 5명 딱 했는데 그냥 콜 하면 무조건 5명, 100% 참석이에요. 응? 그럼 행정도 편하고 쓰기도 편하고 모든 게 그러잖아요. 예, 소통도 잘 되고. 예. 그러니까 구성할 때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어떤 사람은 구성하라니까 운영자 아버지, 뭐 또 실무자 딸, 또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뭐라고 했어요? 대표가 돼야 된다 했어요. 이용자 학부모 대표, 또 공무원, 또 예를 들면 또 여기 지역사회 대표, 뭐 노터리 클럽 뭐 누구 대표 이런 식으로 이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 그 말이지. 네. 그러면 좋은 점도 있어요. 뭐 석 달에 한 번 오든 2달에 한 번 오든 이렇게 하다 보면 운영위원회 열리잖아요. 내일 우리가 부활절이고 뭐 어디 야외를 놀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보니까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운영위원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중에 그냥 잘한 사람이 있으면 다 후원도 하고 한다 그 말이지. 예. 그러니까 운영위원은 말 그대로 운영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짜야 된다 그 말이지. 이빨만 세고 그냥 까칠까칠한 사람만 넣어놓으면 평생 고생이요. 예. 자,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성해서